퇴직 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월급은 사라졌지만 배당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말에 이끌려 주식 배당으로 노후를 설계한 사람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그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가려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퇴직 후 배당금 생활을 선택했다가 뜻밖의 벽에 부딪힌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0세의 김정훈 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성실히 일해 모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2억 원, 여기에 수년간 모아온 배당주 포트폴리오까지 자신은 누구보다 준비된 은퇴자라고 믿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여행하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퇴직 첫날 그는 이제 진짜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대신 커피를 내리고 뉴스 대신 주식 앱을 열어 배당률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문제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배당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연 배당률 4%라고 계산했지만 실제로 세금과 수수료, 시기별 편차를 반영하면 손에 쥐는 금액은 훨씬 적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200만 원만 써도 1년에 2,400만 원이 필요했지만 배당금은 그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부족한 만큼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며 메웠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매달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그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김 씨의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자산의 40%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때 통장을 보고 울었습니다. 배당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말, 그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겐 너무 멀더군요. 김 씨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60세의 나이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준비된 은퇴자였다는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빠졌던 함정은 배당금 환상이었습니다. 배당금은 마치 안정적인 현금 흐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주가와 시장 상황, 기업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배당률이 높다고 해도 기업이 언제든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배당주는 대체로 성장성이 낮아 자산 가치가 더디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은 배당 소득을 잠식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4% 배당은 금세 실질 수익률이 0%로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배당금은 보조 수단일 뿐 생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당금 생활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생활비의 3배 이상의 배당 소득이 확보돼야 하고 예비비와 비상금,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퇴직 후 곧바로 배당 소득에 의존하면 예상보다 빠른 자산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재정의 기본은 현금 흐름의 다양화입니다. 배당금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임대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그리고 필요시 일정 비율의 자산 매각까지 포함한 다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직후 5년은 적응기입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여전히 높을 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보는 생활 속에서 점점 자신이 소모품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결국 자신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이후 한 지역 도서관의 기술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수익도 소용없더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배당금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배당금은 안정의 한 축일 뿐 그것만으로는 불안정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돈이 다 떨어질까가 아니라 대책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노후 재정의 진짜 핵심은 균형입니다. 확실한 현금 흐름, 예비비, 그리고 심리적 평온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은퇴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배당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의존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배당금은 도와주는 친구이지 평생의 버팀목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삶이 중심이 되는 은퇴,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은퇴입니다. 퇴직 후 배당금에만 의지한 60세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한국 은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자는 말은 너무 매혹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의 금융 구조와 시장 변동성은 그 말을 곧장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의 심리적 불안과 소득 공백이 겹치는 시점에서 배당금만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삼는 것은 자칫 위험한 착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은퇴자는 흔히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는 이자 착각입니다. 과거 은행 금리가 높던 시절 예금이자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 배당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배당률은 대부분 연 34% 수준이며 세금을 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둘째는 고정 수입 착각입니다. 배당금은 정기적이지만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그 수입은 즉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퇴직자들이 배당금이 마치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올 것이라 믿고 예산을 짭니다.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재정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은퇴 후 첫 해는 자산의 소모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정훈 씨처럼 처음부터 주식을 매도해 생활비를 보충하기 시작하면 자산이 줄고 배당금도 동시에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더구나 주가 하락기에 주식을 팔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시점의 판단은 장기 생존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재정에서 배당금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보조 수입원으로 규정합니다. 생활비의 30% 이하를 배당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연금과 현금 자산 또는 시간제 근로를 통해 메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장치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주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세금과 물가입니다. 은퇴자들은 세금이 소득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노후 재정을 압박하는 숨은 비용입니다. 물가 또한 조용히 생활비를 잠식합니다. 지금의 200만 원이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 믿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따라서 은퇴 재정의 핵심은 수익률보다 유동성입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 자녀 지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배당금 의존은 문제를 만듭니다.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는 겉보기에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등락에 따라 불안이 커집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습관은 불안과 후회를 키우고 작은 하락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의 삶은 본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배당금만 바라보는 태도는 그 불확실성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통제 상실감은 은퇴자 우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돈이 일하게 하려던 은퇴자가 오히려 돈의 변덕에 흔들리는 주체로 전락하는 순간 삶의 중심은 다시 불안으로 돌아갑니다. 경제학자들은 은퇴자의 재정 전략을 수입 다변화와 지출 구조화로 요약합니다. 수입 다변화란 배당금, 연금, 임대료, 근로소득, 예금이자 등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며 지출 구조화란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고 그 비율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그중 120만 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수입으로 60만 원은 배당금 등 변동형 수입으로 나머지 20만 원은 유동자금에서 보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 설계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배당금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결국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즉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단순히 일하지 않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 사람과의 관계, 자신의 존재감이 유지될 때 삶은 지속됩니다. 김정훈 씨가 퇴직 후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것도 돈이 줄어든 순간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목표는 돈의 자율성보다 삶의 자율성입니다. 돈이 일을 하게 만들려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그 삶을 돕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재정적으로는 최소 3년치 생활비를 안전자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적으로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마음의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자신을 불러주는 작은 공동체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를 안정시키는 건 결국 사람과 구조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기업의 배당도 예측할 수 없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소비 습관과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배당금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억대 자산을 갖고도 불안 속에 삽니다.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 있습니다. 김정훈 씨는 1년 후 통장을 보고 울었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그동안 돈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다시 작은 기술 자문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매달 정해진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표를 갖게 되자 다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배당금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투자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삶을 유지할 것인가? 돈으로, 배당으로, 혹은 시간과 관계로.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배당금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의미와 균형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당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배당입니다. 오늘의 평온, 관계의 온기, 스스로 일군 하루의 의미가 쌓여 만들어지는 삶의 이익.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인생 배당금입니다.